예, 지금 현재 작년부터 충북도립극단 예술감독직을 맡고 있는 김낙형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일단은 충북도립극단이 생긴 지가 지금 1년 됐는데 저희들이 이제 좋은 공연을 만들어서 도민들을 많이 찾아가야 되는 역할도 해야 되고, 또 하나가 아직까지는 극단의 그 형체를 다 갖추지 못했어요. 체제라든지 체계, 뭐 운영면이나 아니면 컨텐츠 개발을 위한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이 아직 확실하게 자리 잡지 못했는데, 그것을 지금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고, 매년 또 확장해 나가면서 도민들의 또 의견도 듣고 주변의 연극인들의 또 협조도 협력 같이 해나가면서 이 상황이 어떤지, 현재 충북도의 문화 상황이 어떤지, 어떤 인프라가 필요한 건지, 저희들의 어떤 해나감이 그런 것을 어떻게 갖춰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점검하고 실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모든 것은 질문과 대답이 다 사람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뭐 첨단화되는 세상이든 또 뭐 세상이 각박해지든 혹은 또 뭐 더 넓어지고 더 확장되더라도 언제나 주변에 있는 가족 내지는 이웃, 공동체, 뭐 한 국가 내 국민들, 뭐 전 세계인들 마찬가지로 모든 그 질문과 대답은 사람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거창한 데는. 그래서 연극 예술을 통해서 그런 것을 좀 더 깊이 파고들 수 있고, 또 감춰져 있는 것들을 물어봐서 서로 소통할 수 있게끔 하고, 분명히 이 인생이란 자체도 그렇고, 이 사회란, 현재 사회라는 것도 그렇고, 살아가기가 쉽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대립되고, 이념들도 많고, 법률도 많고, 그런데 좀 예술은 가끔씩 간단하게 통과하면서 그런 어떤 해결 지점을 제시한다든지, 혹은 잊고 있던 것들을 다시 환기시킨다든지, 그런 기능을. 일단 뭐 일상적으로는 좀 유화 정책도 조금 편다고 생각합니다. 전공법을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단원들이 조금 지쳐 있다든지 어떤 새로운 것을 원한다 그러면 좀 야외 연습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가서 좀 부담감도 덜고, 좀 각자의 얘기들도 듣고, 꼭 연습실 안에서의 치열한 어떤 얘기 말고 삶에 있어서 좀 새로 생각하는 것들, 지금 막혀 있는 것들을 좀 소통하고, 가끔 뭐 시간이 될 때 막걸리도 한잔하고 야외에 나간 김에 그러면서 조금 긴장도 풀고, 그런 여러 가지 유화적인 정책도 한번 생각해 보는 편이고, 공연에 있어서는 좀 집중과 몰입을 강조해서 조금 굵고 짧게 뭐든 이렇게 연습이나 이런 걸 임하기도 하고, 물론 준비 단계에 있어서는 대화나 아니면 그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긴 대화의 시간도 많이 갖습니다. 리서치의 시간도 많이 갖고, 작품 테이블 작업도 길게 갖는 편인데, 막상 연습에 들어가서는 굵고 짧게 좀 몰입해서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끌고 가는 그런 어떤 방법을 쓰곤 합니다. 예. 좀 뭐 그건 축제라서 제가 예술감독으로서 개인적으로 뭐 어떤 예술적 기량을 발휘하고 이런 거는 크게 없고, 행사 전체 진행에 관한 그런 건데, 뭐 그때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시기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되게 의기소침해 있죠. 17개 시도팀이 다 출전하기로 돼 있고, 세종시에서 특히 이제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이 팬데믹 시기가 와가지고 되게 의기소침하고 지지부진한 거예요, 또 이게. 근데 특히나 그런 팬데믹 때문에 극장을 2번 정도 옮기면서 관객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는 날짜를 취하느라고 한 300명 이상이 이렇게 참여되는 이 행사에 날짜를 2번이나 옮겨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곤란했었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솔직하게 얘기하고 각 대표님들하고 참가팀들한테 일일이 다 전화를 걸고 양해를 구해서 한 번은 좀 긍정적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전화 했을 때는 되게 힘들어했지만 어쨌든 그 상황을 서로 알고 연극인들이 또 협동심들이 또 잘 발휘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일정을 두 번을 크게 바꾼다는 게 각 팀별로 한 30명, 50명 정도는 될 텐데 전체 합치면 스텝 배우와 다 합치면 600명 정도의 스케줄을 움직이는 그런 규모였거든요. 그래서 전화통이 막 불이 났었는데 어쨌든 좀 더 좋은 시기를 가려야 됐고 더 관객이 많이 오기 위해서는 옮겨야 됐고 또 위험했기 때문에 팬데믹 상황이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었고 그 공연도 좋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되게 좀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예. 첫째는 일단 1년 이상 전부 출퇴근식으로 거기 준비 운영 사무국들이 출근합니다. 그러면서 그 각 파트에 예술 감독들이 있습니다. 안무, 예를 들어서 무대, 특수효과, 조명, 영상, 여러 분야의 국내 그런 예술 감독들과 또는 글로벌 이벤트를 하는 업체들과 제작팀들,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이 이제 총감독님, 총연출님 이렇게 같이 이제 사무실, 저는 총감독님하고 총연출님하고 같이 지냈었는데 그런 분들이 매일 만나서 이제 연출안을 짜고 또 지우고 짜고 또 IOC 내는데 보고를 해야 되고 문체부에 보고해야 되고 이러면서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 그리고 외국 팀들이 와서 회의를 같이 하고 뭐 좀 영상이라든지 이런 매핑 이런 데에서 외국 팀들이 와서 하는 거 보면 많이 어깨너머 배우는 게 있죠. 그리고 저희 팀들도 그 당시에 되게 국내에서도 매핑을 잘하는 업체들이 있었고 뭐 3D 이런 영화를 만들던 팀들이었는데 그런 첨단 같은 것들이 글로벌 이벤트는 언제든지 준비되어야 하는 것 동시에 또 뭐 커스텀 타워라고 그래서 이렇게 날아오는 거 평창 때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왔고 추워서 이걸 제대로 많이 쓰지 못했어요. 올림픽이나 패럴림픽 다. 근데 그런 기술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라운드 퍼포먼스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과 그런 것들이 한데 모였을 때 계속 회의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계속 레퍼런스를 찾으면서 계속 연구하면서 이렇게 매일 뭉쳐서 이렇게 제작은 제작대로 뭐 제작물들은 제작물대로 컨텐츠는 컨텐츠대로 인력은 인력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기술은 기술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만들어 가더라고요. 이것이 하나가 됐을 때 이제 개회식, 폐회식의 이제 글로벌 이벤트로서 국가의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현재의 어떤 문화, 공연 예술 문화의 어떤 상태 혹은 나아갈 어떤 주제나 소재, 어떤 그 올림픽에 갖는 정신성, 그 문명과 문화가 현재의 기술로서 딱 보여주는 그 국가의 정체성을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은 아마 지금 저희들이 도립극단을 할 말에 있어서도 나중에 도립극단이 관광이나 이런 것에 되게 힘쓰고 있고 그쪽을 개발해야 충북도 더 발전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첨단과하고 첨단이나 아니면 첨단 기술이나 아니면 그 공연 예술 같은 것과 결합될 때 아주 빛을 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 그것은 또 충북이 레이크 파크 그런 관광 자원이 많아가지고 그런 주변에 좀 자연과 기술과 공연 예술이 합쳐서 이렇게 하면서 관광 제한된 자원을 가진 충북이 좀 더 첨단 기술은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런 업체들과 손잡고 하면 좀 앞으로 미래 비전적인 좀 산업이나 정책, 도 정책 혹은 도의 정체성도 좀 더 원대한 비전을 같이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일단 카이로 국제실험연극제 대상은 작은 민간극단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스스로 이렇게 활로를 개척해서 그런데 참여해서 물론 이제
운행에 있어서는 그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좀 받았지만 어쨌든 그 동기부여나 이런 것들이 극단 내에서 일어나서 좀 좋은 성과를 이뤘다는 것. 그리고 좀 그때 당시만 해도 뭐 K 한류라든지 이런 것이 없을 때 아니에요. 한국 이런 문화 특히 예술 쪽은 거의 뭐 전후무하고 이제 막 그런 거 노크를 하고 때인데 저희도 그때 가서 그런 어떤 좀 불모의 영역인데 한번 두드려 봐서 그리고 그런 콘텐츠를 겨냥해서 만들어서 좀 글로벌한 내용의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어떤 포부나 표현 방법이 좀 세계 공통 언어 같은 거를 좀 해보자. 무대 언어든 뭐 표현이든 그렇게 해서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저희들 극단으로서는 되게 도약의 기회가 됐고 또 연극계에서도 좀 뭐 몇 번 있었지만 한두 번 있었지만 카이로 그 참여가 되게 고무됐었고 많은 그 이후로도 많은 이제 에든버러나 뭐 이런 쪽으로도 많이 이제 참가하는 팀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연극을 하면서 작은 수상들을 하거나 큰 수상들을 할 때 뭐 기분이 일단 좋죠. 기분이 좋고 팀들이 좀 인정받은 것 같아서 용기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책임감이 더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조금 상이란 게 좋은 점과 또 약간 안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럴 수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계를 지워주는 듯한 느낌? 혹은 약간 게으르게 안심하게 만드는 느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상관없이 이렇게 좋은 점을 받아들이고 또 계속 겸손하게 혹은 더 즐거운 마음으로 연극은 할 것이 많다. 늘 해도 예술은 새로운 것이 늘 숨어 있잖아요. 그런 걸 캐내는 지치지 않는 힘이 되게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상을 통해서 그렇게 지치지 않게끔 그런 좋은 점으로 받아들이면 되게 좋은 기회가 되었고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 일단은 좀 뭐랄까 약간의 자긍심이랄까요? 우리 도에도 꼭 대극장이 있고 이런데 초청 공연 수도권에 있는 초청 공연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에서 뭘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동안 민간도 그런 의지가 있어 하지만 연합해서 하지만 규칙적으로 그걸 전담하는 극단이 하나 생겨서 좋지 않나라는 자긍심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한테. 또 하나는 또 그러다 보니 가까운 데서 멀리 가지 않아도 그런 수준 있는 문화의 향유를 통해서 좀 충북도에 대한 좀 자부심, 자긍심, 바람들이 더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저희 충북도립극단의 활동으로 인해서 지역 연극인들도 조금씩 더 튼튼해지는 공연 인프라가 생겨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트워킹도 마찬가지고. 작은 극단들이 오랫동안 많이 해왔지만 저희 도립극단이 생김으로써 유관기관이나 좀 도 이런 쪽에 좀 더 정식으로 이렇게 많은 극장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 극장 시스템 혹은 뭐 유통망 이런 걸 더 저희들이 확충할 수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지역 연극인들도 같이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작품, 그런 어떤 인프라 구축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작품 또 객원이라든지 시즌 단원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잘 훈련된 배우들이 저희 극단과 이렇게 교류하고 단원으로서 함으로써 좀 어떤 지역 단체들도 어떤 새로운 목표가 중간 목표가 상생화에 대한 목표가 좀 생기기도 하고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우들도 단원들도 좀 예술에 좀 자기 활동에 좀 매진하고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하여튼 뭐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자서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이 모이면 하나의 작품이 되잖아요. 도립극단이 이런 걸 또 잘 활용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역사도 또 해서 아까 말한 또 말씀드린 이 충북의 자연환경 이런 거 잘 결합된 충북의 유산이 녹아있는 문화 자산이 녹아있는 어떤 충북형 공연 예술을 좀 제작하게 되고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충북의 정체성이 좀 더 확립되고 미래의 어떤 모습을 갖춰나가는데도 그것과 결합해서 좀 또 다른 모습으로 혹은 더 확실한 방향으로 뭐가 그려지지 않을까, 미래의 모습도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세상이 조금 이제 이거 이제 쉬운 얘기로 뭐 세상이 좀 각박해지고 또 인구 수명은 느는데 이제 대체 아직 그런 인생을 대체할 만한 즐거움이랄까 위락이랄까 이런 것이 많지는 않잖아요. 뭐 연세가 들어서 가상 공간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은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에 사는 분들 혹은 또 노년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가까이 가는 문화 향유 함께 할 수 있는 좀 그런 좀 콘텐츠라든지 단체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기도 하고 좀 힘든 점을 물어볼 수도 있고 삶에 있어서 힘든 점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런 걸 떠나서라도 철학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인문학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궁금함 이런 걸 연극을 통해서 조금 예측해 보기도 하고 극장에 오면서 뭐 내용을 다 이해하든 못하든 박수도 치고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문제 해결 답은 어쩌면 사람 속에 있지 않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똑똑해서가 아니라 모이다 보면 이상하게 그 지혜, 지식을 넘어서는 어떤 에너지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한테는. 개개인으로 떨어져서 지금은 외로워 보이고 힘이 없어서 보이지만 모이면 분명히 굳이 엄청난 무슨 지식이 아니어도 그거를 넘어서는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호흡이랄까 에너지랄까 뭐 기운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또 즐거움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역, 새로운 표현 이런 것에 늘 즐거움을 가지고 찾고 또 계속 또 실행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실패하더라도 계속 해보고 계속 해나가는 것, 지치지 않고 그러다 보면 해안이 열리고 가고자 하는 곳에 가게 되고 어디를 봐야 될지 알게 되고 조금씩 어디도 수단과 방법은 어디 멀리 있지 않고 자기 자신한테 있고 같이 하고 있는 동료들하고 있고 친구들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관찰하고 많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많이 보는 습관을 들이면서 그리고 좀 과감하게도 표현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즐거움으로 늘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뭐 이렇게 엄청나게 살갑게 제가 막 다가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막 너무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너무 잘했다도 큰 칭찬도 제가 막 매번 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씩 이렇게 하고 그보다는 이제 눈빛이나 느낌으로 많이 표현하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걸 오해해서 좀 뭐랄까 우리가 뭐 못하고 자신이 뭐가 그런 건 문제가 있나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좀 뭐랄까 무지 친하게 지내는 게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저희들이 작업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의 거리감은 있으면서 그런 좋은 의미의 그런 것이지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너무 고생하시고 하는데 일일이 다 제가 너무 고생했다 잘했다 일일이 다 표현을 못했어도
항상 잘하고 있는 걸 뿌듯하게 생각하고 박수 받는 걸 뒤에서 보면서 관객대에서 늘 감동하고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무실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서 이렇게 칭찬받거나 아니면 막 회의할 때 이렇게 좋은 걸 많이 발표하여서 많은 참석자들이 좋아할 때 보면 되게 자랑스럽고 제가 한 일은 아니지만 되게 동료애가 생기고 뿌듯합니다. 주위에서 응원하시는 예, 예.